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동포세계신문 제398호 2020년 5월 16일 발행된 신문인데요. 이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번 헤드라인 뉴스는 앞서서 제가 방송과 별도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 건설 자격증, 재동포 체류 자격 부여, 중국 동포들 반응이 환영은 하지만 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이 법무부가 4월 20일 건설 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에게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준다고 발표를 했죠. 이게 이제 기습 발표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요. 중국 동포들이 재동포의 확대 정책에 대해서 환영은 하지만은 아쉬움과 불만이 좀 있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왜 그런지 그 논평을 일면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 법무부는 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했나라는 논평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면 헤드라인 사진, 서울 구로 이동 도시재생사업 본계대에 올라 이 구로 이동 주민 워크숍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구로 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 출신 이주민들이 이제는 구로 이동이 어떤 곳이고 어떤 지역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어가는지 이 조를 이루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구로 이동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 구로 이동에는 1만 6천 명의 이 중국 동포를 비롯해서 외국인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수 그 인원이 되는데요. 일개의 행정동물에서는 가장 많은 그 외국인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로 이동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본 궤도에 올랐는데, 이제는 그 외국인,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라고 하는데요. 어떤 마을로 변모해 나갈지, 새삼 기대가 됩니다. 일면에 또 게재된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은행 구로동 지점이 6월 1일부로 구로 지점과 통합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하나은행 구로동 지점, 이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 위치해 있죠. 이 하나은행 구로동 지점은 2004년부터 중국동포 전용 창구를 개설을 했고요. 중국동포 행원을 특별 채용을 해서 중국동포들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6월 1일부로 이 하나은행 구로동 지점이 그 건물이 그 계약 완료 시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연장을 하지 않고 이 구로 이동에 위치해 있는 그 하나은행 구로 지점과 통합돼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은행 구로 지점이 그곳에 이제는 중국동포 전용 창구도 그곳에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하나은행 구로 지점은 이 구로시장 대로변 청보빌 일대 2, 3층에 위치해 있죠. 이 구로시장, 이 중국동포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인데요. 이곳으로 저는 통합 이주된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저 이면을 보겠습니다. 이면 중국동포 방문 취업 정책이 바뀌나 이 노동고용부가 이 방문 취업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형하겠다. 2021년부터 그래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내국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재 그 방문 취업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업종을 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그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지 이렇게 정책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와 관련돼서 이거를 제가 앞서서 이 유튜브 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또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중국동포들의 좀 대부분의 반응은 이 중국동포들이 이제 은식어, 건설어, 또 간병인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곳에 좀 내국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좀 관리업종 내지 제한업종으로 하겠다는 것이 이번 네거티브 방식의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는 의심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동포들은 그 중국동포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거기 가서 내국인들이 일을 하겠느냐 이런 거고, 지금까지 열심히 그래도 일을 해왔고 한국 경제에 남들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중국동포의 어떤 기여도를 내리깎고 관리를 하겠다는 거냐 하면서 약간 좀 부정적이고 불만 섞인 그런 댓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 연구 용역을 주어서 방문 취업자의 이 취업 정책을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지 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동포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또 틈틈이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면에 게재했던 법무부 4월 22일 외국 국적 동포의 사증 및 체류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관련 내용 보시고요. 그리고 이 재동포 재단이 어디죠? 나우엠 퓨처에 의뢰해서 2019년 재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 결과 내용을 보면은 먼저 재동포에 대해서는 인식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반면에 국내 차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나빠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신문에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었습니다. 네, 다음 3면입니다. 3면 그 인터뷰 기사가 게재됐죠. 중국법 전문가인 강효배 경희대 교수와의 인터뷰. 이 인터뷰에는 장경일 연변일보 논설위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강효백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 방송에도 앞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강효백 교수는 동양스승 서양제자, 중국을 통째로 바로 알기, 시진핑 제국 등 이런 책을 썼고요. 중국 관련 책만 해도 한 20여 권 가까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법 전문가로서의 어떤 전문서적도 많이 냈습니다. 강효백 교수는 이 코로나19 이후 여러 가지 경제 중심권이 항해 중심권으로 온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중국과 한국이 상당히 그 세계 중심에 서는 그런 어떤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황해 중심 경쟁권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런 때에 한국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한중 관계에 대한 방향도 제시를 했고요. 이 강효백 교수는 어쨌든 용중 용미,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이렇게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외교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중일이 아닌 그 한미중 관계에서 이 한국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조선족은 상당히 우리에게서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중국에 진출을 했었는데 일본이 그 한국을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이 조선족이었다. 그래서 조선족은 보배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이런 입장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 강효백 교수는 12년 동안 중국에서 그냥 외교관 생활을 했고요. 교수로서의 또 지금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좀 기사 내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면은요, 코로나19 재난지원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외국인 주민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냥 주요 화두가 됐죠. 그런 가운데 안산시가 최초로 경기 수도권 지자체의 저는 최초로 이제는 이렇게 코로나19 재난 지원을 외국인 전체에게 하는 걸로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점차 수도권 전체로 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부산 이런 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을 어떻게 지급을 해주고 있는지, 주요하게는 결혼 이민자하고 영주권자가 주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외 지역도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코로나19 재난지원에 외국인 주민에게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데에는 이 재난지원금 차별 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고 이렇게 계속 목청을 내고 있는 이주민 단체들의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 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네, 오면은 좀 광고를 게재를 했고요. 네, 다음 7면입니다. 7면은 칼럼 게재란으로서 이 최세만 흥령강성 목단강 출신이고요. 흥령강성 교육학원 조선어문학과 전공을 하셨습니다.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 최세만 선생님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최근에 그 변화되어가 있는 이 가정 세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가정, 새 주부들의 불평을 듣고 그리고 6면에 이제 사건 사고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유튜브 방송으로 보내드렸죠. 이 4.15 부정선거 제보시 1,500만원을 기부를 하겠다. 이 중국 동포에게. 바로 이 민경욱 의원의 그 소식 게재된 게 있어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민경욱 경찰 검사 조사도 받고 또 뭐 민무 쪽에서는 이 시민단체들 특히 이 부정선거의 의혹을 갖고 이제 강력하게 움직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국 동포의 제보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나타났으면 안 되죠. 이 참 민경욱 의원의 이 현상금 문제는 이 중국 동포들에게는 공분을 샀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이 주요 사건 사고로 있었고요. 7면에는 화제의 책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책을 한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2019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책인데요. 이 책은 그 부부 경제학자가 썼습니다. 마리엘 보트리부트, 마리엘 보트리부트 부부인데요. 이 책이 좀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19로 내국인의 일자리가 많이 내국인들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고 실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 선진국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이민을 좀 줄이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신규 이민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민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문 취업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좀 관리해서 거기에 내국인 일자리를 좀 늘려보겠다라는 뭐 이런 뉘앙스의 보도가 있어서 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과연 중국 동포 이주 노동자들이 이 한국에 온 중국 동포 이주 노동자들 또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한국의 여러 곳곳에서 산디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해만 끼치는 그런 일자리를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냐 이런 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따져 묻게 만드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서울신문 5월 8일자 기사 내용으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책 소개를 하면서 이민자는 내 일자리를 뺏지 않았다 이런 기사 제목을 게재를 했는데요.
그 내용 일부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나쁜 경제학을 좋은 경제학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사례를 통해 힘을 얻는다. 이주와 이주민 문제가 대표적이다. 저자들은 이민자들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정치가들의 주장은 선동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한다. 거꾸로 이주와 이민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임을 지적한다. 이 대다수 인종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민자 유입은 도착구 현지 노동자에게 해가 될까? 마리엘 보트리프트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입증한다. 이 1980년 4월에서 9월 쿠바를 떠나 미국 마이애미에 도착한 12만 5천여 명. 이들이 들어오기 전후에 마이애미 거주자의 임금과 고용률 변화를 애틀란타 등 미국 도시 4곳과 비교한 연구에서 별 차이는 발견하지 않았다. 결국 많은 이민자가 유입돼도 현지인 고용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게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세계화 시대 각 나라에 이제는 그 공장이라든가 농장 이런 데서 이주민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저임금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이들이 결국 그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런 사람들만 비치는 것이냐. 그런데 이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이 측에서는 이민자는 내 일자리를 뺏지 않았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정우 미국 변호사의 한중 무역 칼럼을 게재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해외여행 계약이 이렇게 해제하고 그 위약금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사례를 게재를 했습니다. 자, 8면은요.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코너인데요. 이번에는 안산 사동에 깃든 평화와 세상 아시아 발전재단이 함께하다. 그곳에 아시아 발전재단이 후원을 해서 이 고려인 센터 미르가 지금 열심히 고려인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 미르 대표인 김승혁 씨가 고려인 센터 미르가 이기까지 그 과정을 정리해서 글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토막육수는 안산시가 2020년 대한민국 다문화 포용 대표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 그래서 안산시를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상호문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윤합서 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구면에는 주목해볼 만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안산 기안동포연합회, 다섬화인연합회 김채화 회장 인터뷰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열심히 지금 안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김채화 회장은 4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여성입니다. 아주 그래도 다부치고 당차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사는 외국인, 중국인들이 불평불만 없고 인권 침해받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봉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산시의 다문화 봉사활동가이자 인권 지킴이다 하고 이렇게 좀 부제를 달았는데요. 이 김채화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 특히 정책 부분은 별도로 유튜브 방송에서 보도를 해드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많은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드림의 여신 아이수, 네, 그 아이수의 한국에 온 지가 17년이 됐고요. 그러니까 푼바, 또 난타, 그리고 장구 이쪽에 위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아이수 중국 동포 사회에서도 뭐 이렇게 동포 문화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에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도 해주고 또 사회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많이 좀 유명한 인사입니다. 현재는 그 관악구 봉천동에 아랑고구 장구 분원을 설립을 해서 지금 한국인 제자들도 많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한국 사회에서 이 푼바가 새롭게 인기를 끌린다고 합니다. 아주 보람차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두드림의 여신으로 또 이렇게 별칭까지 얻어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번 호에서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했고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1시간 정도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게재를 했습니다.
네, 신면은 이제 문화마당입니다. 허성훈 선생님이 보내준 글입니다. 활용과 고래라는 제목으로요. 이 활용, 연변 활용 지역이죠. 그리고 고래. 주로 지명과 이 고래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 썼는데요. 이 고래라는 말은 골짜기, 산골짜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래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고, 또 활용이라는 지명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썼습니다. 이 허성훈 선생님은 연면대학을 졸업을 했고, 함경도 방언 관련 저술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조선족 동포 사회에서도 이 지명과 관련돼서 많은 글을 남기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면에는 중국동포 혼인 전문 광고가 게재가 됐고요. 12면에는 우리 주방이 청결한 식당입니다 라는 참여한 업소들, 사령권 글로벌 센터 또 서비스 안내 광고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채한 전남대 명예교수가 이 동북아 평화연대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는 소식, 그리고 물무산 법무사하고 안무스 실업그룹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이렇게 설명으로 실렸습니다. 다음 13면입니다. 특집으로 사할린 한인동포 특별법 제정이 된 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사할린 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들의 이주 역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할린 한인, 정말 한 80% 가까이가 이 또 남한 지역에서 강제 이주를 당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은 한국 국적을 회복을 하고 취득을 해서 한국인 정체성으로 좀 살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사할린 한인 동포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기쁘기는 하지만은 이 국적 선택권과 관련돼서는 좀 제한 요소를 두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할린 한인의 이주 역사와 국적 선택권 부여 문제를 이번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한번 뒤돌아봤고요. 그리고 2005년도서부터 이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앞장서 활동했던 지구촌 동포 연대, 그 지구촌 동포 연대의 공동 대표인 배덕호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 특별법에 대한 평가, 의의,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14면은 참 7월 29일이 아니라 4월 29일인데 이게 오타가 났군요.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이 했죠. 그래서 사망자가 38명 중 3명이 동포 노동자였습니다. 이 동포 노동자는 중동포 1명, 고려인 동포 형제가 2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이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이 화재 참사였죠. 이거는 2008년도에 이천 화재 참사의 재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당시에는 2008년도에도 이 화재로 해서 한 40명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을 했고요. 그 중에는 한 13명인가요? 이렇게 중국 동포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사망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2008년도,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는 정말 아주 한국 사회에서 큰 화재 이슈가 됐었죠. 저도 여기에는 여러 차례 취재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4월 29일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참사는 이 코로나19 전국 가운데서 일어나서 저도 이렇게 지금 취재를 좀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동포 노동자, 중국 동포 한 분, 또 고려인, 또 형제 2분이 이렇게 사망을 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15면에는 KBS 한민족 방송과 함께하는 코너로서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수요일의 행복 우체통, 제가 이 고정 출연하고 있는 코너인데요. 여기서 소개됐던 내용 중에 하나의 편지 사연을 게재를 했습니다. 사랑의 방송국이라고요. 김예림, 목단강시 조선족 소학교의 5학년 학생이 쓴 글인데요. 사랑의 방송국, 참 재미있게 잘 읽고 또 보도를 방송에 소개했던 내용을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경계도 통일로에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시간에 소개했던 소식을 게재를 했습니다. 뭐 주요하게 건강보험 미가입 등록 외국인도 이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해졌다는 소식, 또 수원시 팔달구에서 다문화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11군데에 하모니 교사를 배치했다는 소식, 전주시에서 시민안전 공제 혜택을 외국인도 포함해서 보장한다는 소식, 서울 적십자사가 외국인 노동자와 북한 이탈 주민의 긴급 지원, 구호 물품으로 지원을 했다는 소식 등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년에는 이렇게 이제는 저희가 유튜브 방송으로 통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김용필의 동포 세계를 치시면은 저희 유튜브 방송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유튜브 방송도 여러분들이 애청해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 나간 거를 이렇게 한 면에 이 종이신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5월 1에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문도 많이 좀 구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또 이렇게 수고한다고 후원을 좀 금을 보내도 되는 게 후원 계좌를 좀 채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희 이 종이신문 1년 구독료가 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독료로 여러분들이 좀 신청을 해주시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신문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활동하는 데에 조금 또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 계좌는 이 동포세계 신문 구독료 신청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독료 계좌번호는 이 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밑에 이렇게 게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포세계 신문 좀 이렇게 줄기차게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종이신문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 사명감을 갖고 동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유튜브 방송 이제는 5,000명이 이제는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명이 구독자가 늘어난 가운데 이제 또 뒤에 이 김용필의 동포세계라고 이렇게 액자를 우리 연변의 서해가인 이 양동남 선생님이 글을 써서 이렇게 저한테 또 기증까지 해 주셨는데요. 뒤에 또 이제 김용필의 동포세계 하고 이렇게 또 액자에 또 이렇게 걸려 있고 거기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요. 더 이 동포들을 위한 뭔가 이 관심과 이런 열정을 갖고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네, 이 동포세계 신문 제 398호 5월 16일자 발행, 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종이십을 볼 수가 없는 분들은 그 인터넷으로 치셔서 동포세계 신문을 치셔도 되고요. 이 이코리아 월드 ekw.co.kr 이 인터넷에 접속을 하시면 신문 지면 보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신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